자, 읽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체 수업 계획 중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은 시험 당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날, 전전날이라고 하는 약 이틀간에 걸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항상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시험하고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 손 싶어도 실제 많이 남았죠. 실제 많이 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강의를 들었다 그날, 강의 들은 날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날은 뭐 복습이니 뭐니 아무것도 못 하실 테고요. 강의들은 다음 주 중에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셔야 될 게 총 많으면 4시간 반 정도 나올 겁니다. 1시간 반씩 3번이라고 생각하시고 전주에 배웠었던 각 과목을 반드시 노팅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까 말씀드린 요약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요약 부분이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기출되었던 것, 기출지점 어느 책이건 문제가 만약에 곁들여져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기출지점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을 계속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과정에 문제를 푸시진 마세요. 풀어봤자 안 풀리니까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뭘 알아야 풀지요. 지금 모르시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때 기출을 보시고 어떤 게 답이 나오더라 면 이 답지문 하나 정도는 이번 텀 강의 때, 즉 이번 순환 지나실 때 갖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그것은 그 다음에 시험에 답이 되거나 답이 안 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답이 그 답인 경우가 한 퍼센티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40%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이 예컨대 답, 4번 지문, 5번 지문. 그 다음에 그 다음 출제가 될 때는 6번, 7번, 9번, 10번, 3번 지문. 이런 식으로 섞어버립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이 9개, 사실상 9개죠? 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했던 지식은 하나였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모르는 거 나왔네. 배우지도 않았던 것. 아셨죠? 요거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험생들은 이거를 집중적으로 또 공부를 해요. 어차피 안 나오는데. 아셨죠? 기출문제에 있어서의 답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다른 4개의 지문을 거느리고 다녀요. 절대 이 속성을 놓치지 마시고 그걸 항상 비교해 보시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좀 쉽게 우리한테 필요한 점수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평시에 공부를 할 나머지 이제 커리 영역과 관련되었을 때는 학원에 맡기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지들이 돈 벌려면 제대로 짜야죠. 학원도. 그러거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험을 치렀는데 그 학원에서 합격자가 나오질 않더라. 그러면 망한 거죠. 그게 소문이 날 테고 그러면 이 학원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들도 정신 차리려면 알아서 커리 같은 것은 잘 짜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리 같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실 부분이 아니라 평시에 공부를 하실 때 마음가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각 해당 파트 강의 부분 중에 방금 말씀드린 요 뼈를 갖추시는 데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2회독, 3회독 할 때나 조금 여기다 살을 입히시는 겁니다. 됐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처음 공부를 하실 때 필기 노트를 별도로 반드시 마련을 하시고 필기 노트를 반드시 별도로 마련하신다라고 해도 그것도 추천은 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그 필기 노트는 웬만해서는 포스트잇 형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거 찍든가 아니면 그 부분만 싹 다시 써야 될 필요가 있거나. 근데 필기 노트 형태가 돼버리면은 전체 페이지를 전부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덕지덕지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좀 깨끗해야지 뭔가가 되지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말은 정리도 웬만해서는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지 그걸 보고 싶은 거지. 만약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막 덕지덕지 막 이렇게 막 노트 같은 데다가 뭐 붙여져 있고 풀 발라져 있고 그러면 나중에 보기 싫어져 버립니다. 만들 때는 재미있다가 맨 마지막에 돌릴 때 괴로워요.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평시에 강의를 들으실 때 필기 부분입니다. 필기는 반드시 연필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볼펜으로 필기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이죠. 지금. 그죠? 나중에 그거 지워야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서에다가 필기 노트를 볼펜으로 해두시면 나중에 이걸 사람이 보게 되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1.5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글자 수가 1.5배가 되겠죠, 적어도? 나중에 막판이 될 때는 연필, 지우개로 아는 건 지워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전날 줄거져 있는 부분만 한번 크게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의 숫자, 이것도 줄여내야 돼요. 그런데 볼펜으로 잔뜩 그어져 있으면 막판에 여러분들 책 새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시 연필로 작업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우셔야 됩니다. 가피를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볼펜으로 만약에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연필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웬만해선 가피를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라도 필기하실 때 포스트잇으로 붙여두세요. 그걸로 포스트잇으로 붙여두면 나중에 2회도 가실 때 여러분들 그거 다 떼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안 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그으실 때 자로 대십시오. 아셨죠? 그냥 이렇게 긋지 마시고 직선이 짧을까요? 곡선이 짧을까요? 직선이 짧겠죠. 그렇죠? 시험 직전에 사람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력, 즉 눈을 가지고 이것을 훑어내려가야 되는데 사람은 선을 위주로 똑같이 눈이 가요. 이것도 나중에는 10분, 20분의 차이를 유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시에도 반드시 자를 통해서 좀 웬만해서 줄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냥 연필로 아니면 그냥 볼펜으로 마음대로 쭉 그은 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그 책 보기 싫어집니다. 내 글씨는 보기 싫지요? 그렇죠? 내 글씨 빼고 남의 글씨는 다 좋아 보이죠? 물론 몇 분 빼고. 그렇죠? 그런데 내 글씨가 그 책 위에다가 쓰여져 있으면 그 책 얼마나 보기 싫을까요, 그거? 그것을 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험 전날, 전전날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항상 이날이라고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것 여부에 따라서 수험 인생 전체가 달라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좀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날 배운 것이 있다면 포스트잇으로 반드시 포스트잇 너무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많으면 한 5장 뭐 그날 총 배운 것을 기준으로 을 넘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내 나름대로의 정리서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내 나름대로의 뭐 요령 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뭐 붙여놨었던 포스트잇 자리만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틀렸던 문제만 또 포스트잇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오답 노트를 만들 수도 있고. 아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좀 거기에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일반인반들의 경우에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덜 배워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배우실 생각하지는 절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좀 깊이 있는 설명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귀 닫아야죠. 그죠? 귀 닫으셔야 됩니다. 이거 2차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건 2차 시험 공부할 때 그때 중요하게 처리하면 되고. 그죠? 1차 없이 2차 없습니다. 2차 없이 실무 없습니다. 실무란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1차 시험 준비를 하실 때는 1차를 붙는 데만 주력을 하세요. 나머지 2차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 치르셨는데 그에 만약에 2차가 좀 운이 안 좋아가지고 안 됐다. 그런 분들이 다시 1차로 건너왔을 때 붙을 확률이 굉장히 커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마저도 다시 1차를 보실 때는 다시 1차 책 가지고 하시지 2차 책 가지고 하시질 않거든요. 1차는 1차입니다. 그 입에는 더도 덜도 없습니다. 항상 시험 계획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이제 이미 개강이 된 상태이지만 처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계획을 좀 잡으세요. 아셨죠? 여기까지만 일단 이제 계략적인 것 정도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획 짜는 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이제 일치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시험 계획이나 생활 계획 같은 거 잡으실 때는 계획은 굉장히 축약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축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리는 뭐 우리 여름방학 어렸을 때 계획 잡듯이 뭐 아침 6시 기상 7시까지 뭐 씻고 7시부터 뭐 8시까지 아침밥 그 다음에 8시에서부터 공부 시작 12시까지 그 다음에 점심 먹고 1시간 그 다음에 1시부터 점심 공부 시작 이건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도 하지 못하는 계획이고요.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 계획이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가지고 뺄 수 있는 총 시간을 먼저 생각해 두세요. 하루에 내가 일 마치고 댁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주중 같은 경우에는 짜증나죠? 주중반 주중 지금 강의를 들으시려면 그죠? 첫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재밌어 좀 하시는 것이지 나중에 이제 진짜 강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뭐 강의를 겪으시다 보면은 나오기 싫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나오셔가지고 대부분이 주무세요. 네, 피곤하시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약을 한다는 소리는 내가 실제 하루를 통틀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근데 매일매일 공부하기도 어려우신 경우들이 태반일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이틀에 한 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1시간 30분 정도는 시간을 낸다. 이게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1시간 3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량은 아셨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끝내야 된다. 근데 이미 우리 커리가 개강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계나 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배웠었던 것. 그것을 1시간 반 안에 여러분들이 끝내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가 100m를 몇 초 안에 뛸 수 있는 이유는 100m 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골이 보이지 않고 그냥 100m 달리기처럼 죽어라 뛰어라 라고 하면 못 뜁니다. 사람은. 1시간 30분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공부를 기준으로 본다면 정해진 분량이 있어야지 이 시간 안에 뛰고 말거나 하는 거지 정해진 분량이 없으면 못 뜁니다. 뛰어봤자 책 펴는데 1시간 반 걸릴걸요? 그걸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이 분량 내가 꼭 볼란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땐 사람 눈빛이 달라져요. 하루에 10시간의 전업 수험생들의 공부 수업 양보다 저 1시간 반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지키시면 뭐 아무 시험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분량이에요. 예전에 강의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수험생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한테는 너는 6시까지만 공부해라. 어떤 수험생들한테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 수험가에서는 제가 이제 그 다른 직렬에서는 팀장 생활을 작년까지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뺐어요. 강의를. 살고 싶어서요. 제 강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강의를 좀 올해는 좀 쉬자라고 뺐다가 제가 강의 뺐다라는 소리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곳에서 또 이제 그 시간을 제 시간을 채워놓으려고 지금 이제 막 괴롭히고 있는데 팀장 생활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뭡니까 이런 이제 계획 같은 거 엄청 많이 잡아줬겠죠? 쉬운 말로 저랑 만나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개별적 상담을 한 데가 그 10,000명의 수험생 중에는 별의별 시험을 준비했었던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셨고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는 알지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험을 앞두고요. 시험 앞두고 한 2달이나 3달 전에 마지막이죠. 마무리라고 보통 얘기하는. 자, 어떤 친구들한테는 6시까지만 공부해라. 오후.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밤 11시 학원 문 닫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6시 학원 문 열 때 오고 그리고 거기서도 1등 맥이죠. 저 친구가 오늘 학원에 제일 먼저 왔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은 잘 안 돼요.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TV 나왔었던 친구요. 그 친구 때문에 동달아 유명해졌었는데 어찌됐건 그 친구 이제 수험 생활에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건 뭐 누가 봐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빼고 대부분의 일반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강의를 하면은 공부를 하면은 웬만해서는 떨어집니다. 그거는 시험 앞두고 탈이 나요. 몸이 부서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수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그것은 물론 몸입니다. 건강이에요. 몸이 부서져 버리면 다 끝이에요. 보이지 않는 과목, 한 과목 채우기 있으니까 그걸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술을 끊은 것은 10년 전이에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10년 전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될 친구가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강의를 해서 술 냄새 풍길 수는 없어요. 이제 학생들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은 끊은 상태예요. 그 말은 거꾸로 여러분들도 약도 드시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그냥 한 1년만 안 드시면 돼요. 뭐 그참에 아예 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합격하시고 또 뭐 드시면 되죠. 그렇죠? 술 드시면 모든 시험 공부 끝입니다. 그렇죠? 술은 그날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 이후로 3일간 공부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주 5일제가 이제 거의 정착됐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근데 월요일날 술 마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예컨대 화요일날 술을 드셨다 생각해보면 화요일날 드시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나가죠. 그 상태에서 이제 토요일 됐기 때문에 학원에 오시겠죠. 공부가 되겠습니까? 맥은 다 끊겼는데. 그러면 강의만 들으시겠죠? 학원도 오래 다니시다 보면 또 얼굴 익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들 나누시고 식사 같은 거 같이 하시고 그 재미로 오는 거죠. 그잖아요. 그렇게 또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저희 동네 사람들은 제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동네에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수험가에서 수험생 생활을 했을 때는
수험생 고시 식당 아주머니께서 불쌍하다고 밥을 더 주셨어요. 벙어리인 줄 알고. 메뉴를 가르쳐도 그냥 손가락으로 가르쳤지 뭐 주세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돼버렸어요. 근데 말을 하고 나면요, 토할 것 같아요. 말을 하면 독이 생겨요. 게다가 영장류들이랑 말을 하면 더더욱이 독이 생겨요. 사람들이랑 절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위해준답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괴로워요. 저 입을 좀 어떻게 바르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요.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들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그걸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학원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친하신 분들이랑. 그러면 그 독이 일주일 또 가요. 결국 술 한 번 마신 잘못으로 1, 2주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걸 차단하셔야 돼요. 그걸 철저하게 차단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셔도 1, 2주씩을 그대로 통째로 넘기신 상태에서 무슨 합격을 기원하시겠습니까? 거꾸로 그런 분들은 돼서도 안 돼요. 시험에 대한 예의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됐으면 참 좋겠지만 안 되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웬만해서는 약주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학원 오셨다라고 해도 뭐 그 상태에서 이제 뭐 같이 이제 그 수업 들으신 분들이랑 대화하시는 건 그러면 뭐 독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정도는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웬만해서는 술을 드시지 마셔야 됩니다. 됐죠? 하물며 강사도 안 먹는데요, 술을. 여러분들께서 드시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신 분들이. 1년만 참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항상 분량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건강, 이건 뭐 대책이 없어요.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정신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사람의 정신력이 강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항상 드렸었던 똑같은 예입니다. 메시가 뛰지 못하면 메시일까요? 여기서 메시라는 것은 축구 선수요. 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기술이에요? 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드리블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지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간과했었던 것이 뇌도 몸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건강 상태이죠. 뇌는 얘를 어떻게 주물러가지고 뭐 이렇게 근육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뭘 어쩔 방법도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것도 몸이더라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항상 드렸던 말씀처럼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던 친구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 친구들은 바로바로 붙어요. 평소에 공부만 했었던,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했었던 사람들은 결국 가다가 지푸레 꺾여버려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선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했었던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전공을 바꿔서 운동을 만약에 시작한다, 공부를 시작한다, 1년 안에 승부를 걸어버립니다. 이 친구들은 굉장히 공부하기에 적합한 친구들이에요. 1년 내내 합숙 생활했었고요. 계획대로 움직이는 친구들이고요. 하라는 대로 하고요. 몸은 몸대로 건강하고요. 이런 친구들은 떨어지고 싶어도 못 떨어져요. 그래서 그 만났었던 수많은 친구들 중에 운동선수인데 나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왔던 친구들은 웬만해서는 그 다음에 다 붙었어요. 그 친구들은 더 이상 강의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르실 거라고요. 건강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니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주말에 또 학원 나오시죠? 그렇죠? 그러면 주말에 학원 나오는 하루 빼고 나머지 날은 운동하시나요? 운동 안 하시죠? 이 상태로 1년 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사람의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것은 몸이에요. 몸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모두 해결해 줍니다. 별도로 정신적으로만 존재하는 스트레스는 파악해본 결과 별로 없어요. 그러면 몸이 건강을 해야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질 텐데 건강한 사람마저도 그만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정도면 몸이 약한 사람들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슬럼프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 직전에 슬럼프 받아버리면 그의 시험은 끝이에요. 그러려면 평소에 운동을 해두셔야 돼요. 운동 영 하기 싫으면 술이라도 드시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운동하고 술 마시면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운동하고 술을 드시면 그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웬만해선 건강 유지하는 그 뭔가 플랜 하나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주말이건 아니면 지금이건 하루 종일 지금 앉아 계시죠? 대개의 경우가. 그렇죠? 학원 의자가 편한가요? 그나마 이 학원 의자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래봤자 불편하시죠? 그렇죠? 디스크입니다. 아셨죠? 시험 직전에 디스크 수술 받은 분이 제 강의 인생 통틀어서 벌써 13분이 넘어요. 13분이 넘어요. 그래서 그의 시험을 못 본 경우들이 그만큼 있어요. 그래버리면 1년이고 뭐고 간에 의미가 아예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 디스크 수술을 듣고 시험 붙었다. 1차만 붙어서 뭐 하시게요? 그잖아요. 그런 건 의미가 없으니까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이라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 안 하시면은 1년 계획 못 잡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대비부터 해두세요. 책은 나중에 10년 정도 공부를 하면 붙어요. 아무리 안 본다라고 해도. 아셨죠? 10년 후라고 해도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시험이건 돼요. 그걸 좀 빨리 단축시키고 싶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려고 지금 이제 앉아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이게 무너져버리면 다 끝입니다. 아셨죠? 이거부터 계획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 계획 잡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